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연옥은 음식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더니 이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연옥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빨리 자루에 넣어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오너라. 짐승밥이 되게. 박찬봉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에 스쳤습니다. 연옥은 자신의 몸이 자루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옥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련한 처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상도 안동 근처 작은 고을에 연옥이라는 19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3년 전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가 되었지요. 부모님은 연옥에게 제법 넓은 토지와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녀에게 그 재산은 때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옥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비록 양반가는 아니었으나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모은 부유한 상민 집안이었지요. 연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아침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음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지만 연옥은 언제나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입니다. 연옥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초를 알아보는 능력이었지요. 어머니는 살아생전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면 약초를 다려주시곤 했습니다. 연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산과 들에서 자라는 온갖 약초의 이름과 쓰임을 배웠습니다. 어느 풀이 열을 내리는지, 어느 뿌리가 기침을 멎게 하는지, 어느 꽃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열이 나거나 노인이 허리를 다치면 연옥을 찾았습니다. 연옥 아가씨, 우리 막내가 배탈이 났는데 좀 봐주시겠소? 영감님 다리가 붓고 아프다는데 무슨 약초가 좋겠소? 연옥은 언제나 흔쾌히 도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다려서 나눠주었지요.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또한 연옥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없자 딸인 연옥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연옥은 사서 삼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한문을 읽을 수 있었고 한글은 능숙하게 읽고 썼습니다. 이러한 연옥의 재주와 인품은 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옥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팔촌 어른 박찬봉이었습니다. 박찬봉은 이 고을에서 참봉 벼슬을 하고 있는 인물로 연옥의 아버지와 팔촌 관계였습니다. 연옥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 박찬봉은 연옥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으로서 걱정하는 척했지요. 연옥아,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오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연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박찬봉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에게는 2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은커녕 글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약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은 이 아들을 연옥과 혼인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연옥이 가진 재산과 토지를 노린 것이었지요. 연옥아,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아들이 비록 몸은 약하지만 마음씨는 착하단다. 박찬봉은 연옥을 찾아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님 제사도 혼자 모셔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있습니다. 연옥의 거절이 거듭되자 박찬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연옥아,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연옥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봉의 아들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몸은 약하다면서 술과 노름은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혼인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편이 나았습니다. 박찬봉은 점점 더 자주 연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위협했습니다. 내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자 혼자 토지 문서를 관리하다가 사기꾼에게 당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연옥은 똑똑한 처녀였습니다. 박찬봉의 진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박찬봉이 올 때마다 집안에 틀어박혀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며칠 후 박찬봉은 연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옥아,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조르기만 했구나.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혈연으로서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단다. 연옥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박찬봉이 음식 보따리를 내밀자 난처해졌습니다. 우리 집 종이 만든 떡이다. 내가 좋아하던 쑥떡이지. 받거라. 예의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연옥은 떡을 받았습니다. 박찬봉은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돌아갔습니다. 연옥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배가 고팠기에 떡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쓴맛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연옥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연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찬봉의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자루에 넣어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오너라. 짐승밥이 되게. 연옥은 자신의 몸이 자루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옥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인들은 연옥을 자루에 넣은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이었지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다. 더 깊숙이 가야 한다. 만약 누가 발견하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자루를 내던졌습니다. 이제 가자. 하루 이틀이면 짐승밥이 될 것이다. 하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박찬봉은 관아를 찾아가 이방을 만났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박찬봉이 말하자 이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서를 작성하지요. 이방은 붓을 들어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급병으로 사망하였으며 가까운 혈연인 박찬봉이 재산을 물려받는다. 뇌물을 받은 이방은 서슴없이 거짓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관인까지 찍어 공식 문서로 만들었지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찬봉 어르신. 박찬봉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이방에게 은자 몇 냥을 더 건넸습니다. 한편 산속에 버려진 연옥은 자루 안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입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이 아직 몸속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자루 틈새로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호랑이인지 늑대인지 모를 소리에 연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찬봉은 마을로 나가 연옥의 부음을 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옥이 어젯밤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연옥 아가씨가?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가씨가. 마을 사람들은 연옥을 아꼈기에 모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의 말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찬봉은 관아에서 받은 문서까지 보여주었지요. 관아에서도 확인한 일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혈연이니 연옥의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바로 연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지며 재산 목록을 확인했지요. 이 정도면 꽤 쏠쏠하군. 토지 문서, 곡식이 가득한 창고, 은자가 든 괴짜까지. 박찬봉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박찬봉은 다시 관아를 찾아가 토지 문서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방은 뇌물을 받고 흔쾌히 협조했습니다. 찬봉 어르신, 이제 이 땅은 모두 어르신 것입니다. 수고했네. 박찬봉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넓은 토지를 차지하게 되다니 정말 좋은 장사였습니다. 사실 박찬봉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마을에 사는 한 과부가 남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박찬봉이 그 과부에게 접근했습니다. 내 조카와 혼인하면 어떻겠소? 과부가 거절하자 박찬봉은 이방과 결탁하여 과부의 토지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과부가 빚을 졌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토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과부는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이방이 조작한 문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과 이방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지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우리도 당할 수 있어. 권력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네. 이렇게 박찬봉의 악행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산속에서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연옥은 이제 거의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독은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연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곧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자루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루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그 남자는 황급히 자루를 풀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이 들어있다니. 자루가 열리고 연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또렷한 눈매를 가진 젊은 선비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이 연옥이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연옥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연옥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 여인을 반드시 살려야겠다. 선비의 이름은 한무경. 암행어사로서 이 지역을 잠행 중이던 그는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연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을 안고 근처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을 안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한무경이 잠행 중에 임시로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야겠다. 한무경은 연옥을 온돌방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연옥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매우 약하다. 게다가 이것은 독 증상이군. 한무경은 암행어사로 임명받기 전 의술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먼저 독을 빼내야 한다. 한무경은 급히 산으로 나가 약초를 캤습니다. 감초, 생강, 그리고 독을 해독하는데 효과가 있는 약초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한무경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이 끓는 동안 한무경은 연옥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자루에 담겨 산속에 버려진 것으로 보아 분명 누군가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무경은 약탕이 완성되자 조심스럽게 연옥의 입에 한 숟갈씩 넣어주었습니다. 부디 살아나십시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무경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연옥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옥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돌려 한무경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무경은 물 한 사발을 떠서 연옥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는 산속 오두막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나가던 유생입니다. 연옥은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박찬봉이 준 떡, 독, 자루에 담긴 것, 그리고 산속에 버려진 것까지. 제가 살아났군요.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무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독을 먹으신 것 같아 해독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무경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옥은 이 선비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연옥은 오두막에서 회복했습니다. 한무경은 매일 약초를 캐서 약을 다려주었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연옥은 점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옥은 한무경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찬봉이 재산을 노렸던 것, 혼인을 강요했던 것, 그리고 독이 든 떡을 먹인 것까지. 한무경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악독한 자가 있다니. 한무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가 무고한 여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아의 이방까지 결탁했다니 이 고을의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아가씨, 억울하셨겠습니다. 한무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힘없는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봉은 참봉 벼슬을 하고 있고 이방과도 결탁했습니다. 연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무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생으로 보이는 이 선비가 어떻게 박찬봉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의 당당함에 연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안전한 곳에 숨어 계셔야 합니다. 박찬봉은 아가씨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다시 해칠 것입니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아는 양반 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스승님이신데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곳에 아가씨를 숨겨드리겠습니다. 한무경의 말에 연옥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로 내려가 박찬봉의 악행을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아 그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무경은 연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이 선비가 단순한 은인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한무경 역시 연옥의 지혜롭고 강인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박찬봉의 악행을 밝혀내고 연옥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무경은 연옥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아래에 사는 덕망 높은 양반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부탁드립니다. 한무경의 부탁을 받은 양반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잘 보살피겠네. 연옥을 안전하게 숨긴 한무경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무경은 마을로 내려와 가난한 유생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주막에 머물렀지요.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노자가 떨어져서 이곳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동정 어린 눈으로 한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방세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은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박찬봉 댁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던데요. 그러게 말이야. 연옥이라는 처녀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을 다 차지했다잖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착한 아가씨가 갑자기 죽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무경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찬봉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던데? 쉿,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박찬봉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곤란해. 한무경은 박찬봉의 과거 악행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한무경은 관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이방의 행실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아 뒤편 골목에서 한무경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해질 무렵 한 상인이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 상인은 이방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방나리,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상인이 은자 주머니를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방은 주위를 살핀 후 받아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알았네. 세금 장부는 내가 조정해 두겠네. 감사합니다, 나리. 한무경은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역시 이방이 뇌물을 받고 있구나. 한무경은 은밀히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한무경은 다시 관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보관소 근처를 살폈습니다. 밤이 되자 한무경은 몰래 보관소에 들어갔습니다. 연옥의 사망 문서와 재산 이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문서들. 날짜가 이상하군. 연옥이 죽었다는 날짜와 재산 이전 문서 작성 날짜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망 확인 후 며칠이 지나야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겠군. 한무경은 문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무경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무경은 주막에서 박찬봉의 하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하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무경은 그 하인 옆에 앉아 술을 권했습니다. 이보게 한잔 하시게. 고맙네. 하인은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하인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한무경이 물었습니다. 하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연옥 아가씨를 산에 버렸네. 뭐라고? 박찬봉 날이 명령이었어. 독을 먹인 후 자루에 넣어서 산속에 버리라고 했지. 하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착한 아가씨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한무경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겠나?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네. 박찬봉 나리가 알면 나도 죽을 거야. 한무경은 하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증언하면 연옥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네. 용기를 내게. 하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네. 한무경은 연옥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비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무경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방이 뇌물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고 문서 조작의 증거도 찾았습니다. 게다가 박찬봉의 하인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연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무경은 연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가씨 집에 재산 관련 문서 원본이 있습니까?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문서들이 방 안 비밀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박찬봉이 위조한 문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연옥은 집의 구조를 그려주었고 비밀 서랍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박찬봉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무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한무경은 밤을 틈타 연옥의 옛집에 잠입했습니다. 다행히 박찬봉은 집에 없었고 하인 몇 명만 있었습니다. 한무경은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옥이 알려준 대로 비밀 서랍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토지 문서 원본과 재산 목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군. 한무경은 문서를 챙겨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무경은 박찬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박찬봉은 한무경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가난한 선비가 뭐가 대단하다고. 박찬봉은 한무경을 그저 볼품없는 유생으로만 여겼습니다. 한무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내 죄가 밝혀질 것이다. 며칠이 지나며 한무경과 연옥의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을 찾아갈 때마다 산에서 꺾은 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가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옥은 부끄러워하며 꽃을 받았습니다. 선비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가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떠나실 것입니까? 한무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의 일이 해결된 후에 떠나겠습니다. 연옥은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 선비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재산을 잃은 여인이고 그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였습니다. 신분 차이는 없었지만 각자의 길이 달랐습니다. 한무경도 연옥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이 해결되면 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한무경은 박찬봉의 과거 악행에 대한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5년 전 과부의 재산을 빼앗은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찬봉과 이방이 결탁하여 제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 강제로 토지를 가져갔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마음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무경은 그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무경은 이방의 뇌물수수 기록도 더 모았습니다. 여러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합니다. 한무경은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쌓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무경은 품속에 마패를 넣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 마패가 이제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을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가씨의 명예와 재산을 모두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한무경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박찬봉과 이방을 관아로 불러들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무경은 관아에 박찬봉과 이방을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평범한 유생 신분으로는 그럴 수 없었지만 한무경은 현감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현감날이 박찬봉과 이방의 비리를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감은 의아해했지만 한무경의 당당한 태도에 협조했습니다. 알겠네. 내일 관아로 두 사람을 부르겠네. 다음 날 박찬봉과 이방은 관아로 소환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까? 박찬봉이 물었습니다. 현감이 말했습니다. 연옥이라는 처녀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어. 박찬봉과 이방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들켰나?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연옥은 급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한무경이 들어왔습니다. 박찬봉은 한무경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가난한 선비가 왜 여기 있는 거요? 한무경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박찬봉과 이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이럴 수가. 현감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사나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무경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지역을 자맹하던 암행어사 한무경이요. 박찬봉과 이방,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박찬봉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나리,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가? 한무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연옥도 이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선비님이 암행어 사셨다니. 연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찬봉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연옥은 정말로 급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한무경은 하인의 증언서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연옥에게 독을 먹이고 산에 버린 사실을 너희 하인이 증언했다. 박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것을 보아라. 한무경은 위조된 문서와 원본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위조한 문서이고 이것은 연옥의 아버지가 남긴 원본 문서이다. 날짜와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이방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너는 뇌물을 받고 문서를 조작했지?
한무경은 이방이 뇌물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증언과 기록을 내보였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내가 뇌물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방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연옥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무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옥은 살아있다. 뭐라고? 한무경이 손짓하자 문이 열리며 연옥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연옥이? 박찬봉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죽었을 텐데. 연옥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찬봉, 당신은 저에게 독이 든 떡을 먹였고 산속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관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옥 아가씨가 살아계셨구나. 박찬봉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박찬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도 함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한무경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했고 재산을 강탈했으며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한무경은 박찬봉과 이방을 신문했습니다. 박찬봉,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자백하라. 박찬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옥의 재산을 노리고 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인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과부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당이, 찬봉이라는 자가 그런 짓을 하다니. 한무경은 이방에게도 물었습니다. 이방, 너는? 제가 뇌물을 받고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박찬봉과 결탁하여 여러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데 협조했습니다.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한무경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찬봉, 너는 살인 미수, 재산 강탈, 문서 위조의 죄를 지었다. 찬봉 벼슬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3,000리박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박찬봉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방, 너는 뇌물 수수와 문서 조작의 죄를 지었다. 이방 직위를 박탈하고 곤장 80대에 처한 후 유배형에 처한다. 이방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방은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이방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 악당들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연옥 아가씨, 정말 다행입니다. 박찬봉과 이방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박찬봉이 빼앗았던 토지와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5년 전 피해를 입은 과부도 자신의 토지를 되찾았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연옥도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에게 토지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 아가씨의 것입니다. 연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박찬봉과 이방은 곧 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악은 결국 벌을 받는구나.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연옥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찬봉이 어지럽혀 놓았던 집을 정리하며 연옥은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인을 만났습니다. 며칠 후 한무경이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암행어사의 공식 복장이 아닌 단정한 양반 옷차림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옥은 한무경을 맞이했습니다. 한무경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양에 사는 판서의 셋째 아들 한무경입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다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연옥은 놀랐습니다. 판서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사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한무경은 연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가씨의 지혜와 선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가씨의 강인함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며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무경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연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사나리, 저 같은 여인을. 아닙니다. 아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미 아가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사나리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비록 가난한 선비라고 생각했지만 나리의 정의로움과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한무경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준 인연이었습니다. 한무경은 곧바로 연옥의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 정식으로 혼담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연옥 아가씨가 드디어 좋은 분을 만났구나. 암행어사 나리와 혼인하시다니 정말 복 받으신 거야. 한 달 후 연옥과 한무경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연옥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한무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한무경이 말하자 연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옥은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사람을 마을에 부탁하고 자신의 토지는 마을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연옥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연옥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한양에 가셔도 건강하십시오. 연옥과 한무경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연옥은 한무경의 가족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판서 대감은 연옥의 지혜와 인품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우리 무경이가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했구나. 연옥은 판서 댁의 며느리가 되어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무경은 계속해서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연옥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연옥은 자신이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해 한양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자녀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끔 연옥은 고향 마을을 찾아가 옛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아가씨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모두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연옥과 한무경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지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연옥은 암행어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재산을 되찾았으며 진정한 사랑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무경은 정의를 실현하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를 믿어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